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라TV의 한도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최근에 미국하고 유럽 배터리 제조사들이 짐 싸들고 한국에 오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유럽 배터리 제조사들이 한국을 찾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최근에 노스볼트라든가 얼마 전에 애플도 극비리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고요. 연이어서 이제 한국을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스볼트라든가 이런 이제 배터리를 신규로 진출하는 기업들 아무래도 중국보다는 한국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에 뭐 중국의 CATL이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중국 제품들에 많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중국의 지역을 제외하고 봤을 때는 한국이 압도적인 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2차 전지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럽이라든가 이런 이제 배터리를 진출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한국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라든가 특히 장비 쪽을 보게 되면 한국의 이 장비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장비 업체들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뭐 완성차 업체들이 배터리 내재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뭐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왜냐하면 기술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일단 수익성. 만약에 폭스바겐이 배터리를 만들어서 다른 기업에 탑재를 하겠다 쉽지 않겠죠. 그러면 대량 양산,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기 것만 만들어서 과연 이 수익성을 맡겠냐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금 2차 전지에 대한 특허 기술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걸 우회해서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최근에 테슬라도 뭐 내재화를 부르짖고 있고, 폭스바겐도 내재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고, 현대차도 내재화를 부르짖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GM 같은 경우도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배터리 기업에 대한 엄포가 아니겠느냐라고 제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럼 완성차 업체들이 이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출 수는 없겠고,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이 버는 거를 일부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합작법인을 설립하게 되는 거죠. 최근에 GM은 LG와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도요타는 뭐 아시다시피 같은 나라에 있는 파나소닉과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노스볼트와 또 합작법인을 설립을 했고요. 베이징 자동차 중국의 SK이노베이션과 합작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리 자동차는 CATL 중국 기업이죠. 합작법을 설립했고, 유일하게 이제 내재화를 한 기업이 바로 BYD입니다. 배터리도 하고 있고 전기차도 만들고 있는 유일한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터리에 대한 장비 수요, 국내에도 있겠지만 향후에 이렇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한다는 소리는 뭐냐면, 배터리 만드는 장비라던가 이런 것들도 국산 제품을 수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죠. 얼마 전에 뭐 2년 전인가요? 테슬라가 바로 이 대보 마그네틱의 탈철기를 구입해 간 것도 그런 하나의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오늘은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가 이제 배터리를 하게 되면 얼마 전에 저희가 양극재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넣어서 이제 전극 공정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전극 공정에 대한 그런 자세한 내용하고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뒤에 이제 조립 공정이라든가 이제 마지막 이제 포메이션 관련된 부분들 맨 마지막 공정까지 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립 공정에 대한 내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완전 정보 시간에서
2차전지의 양극재 관련된 정보를 좀 올려드렸습니다. 뭐 투자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제 양극재를 만들고 났을 때 우리가 어떤 과정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이 이제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어떤 뉴스가 있는지 한번 좀 최근 뉴스를 한번 또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에너솔루션 얼마 전에 뭐 LG에너솔루션이 배터리 때문에 리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LG화학 같은 경우 주가는 좀 크게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단기간에 쉽게 올라올 수 없는 그런 악재로 일단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전지가 줄어들거나 투자가 뭐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LG에너솔루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배터리의 셀 공장 추가 건설을 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SK 아이테크놀로지와 또 합작법인을 설립해서 유럽까지 지금 확장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이라는 또 전기차 업체가 텍사스에 연간 20만 대 규모 또 전기차 공장 건설을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바로 여기를 지금 공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애플도 역시 전기차를 이제 곧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한국에 또 비밀리에 방한했던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또 배터리 셀을 재활용해서 할 것이다 라는 또 내용도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비교적 시장 대비해서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행정명령 2030년까지 미국의 신차를 만들어낼 때 절반 정도를 이제 친환경차로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ESS용 배터리 수요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2025년까지 작년 대비 7배 정도 성장하는 그런 이제 전망치가 발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 보니까 LG화학, 삼성, SK이노베이션 국내 3사가 미국에 또는 해외에 지금 향후 9년 동안 40조 원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고 향후 4년 정도 25년까지가 한 20조 원 정도의 투자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투자가 계속 되고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이제 반도체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제2의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 차트 보시면 장비 업체들도 그렇고 소재 업체들도 그렇고 주가 폭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을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이 좀 필요하다라고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전극 공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 지난번에 이제 2차 전지 양극한 물질과 음극한 물질을 이제 만드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혼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양극한 물질과 음극한 물질 그리고 뭐 도전제 이런 것들을 섞어서 혼합을 합니다. 믹싱 과정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코팅을 하는 작업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걸 얇게 눌러서 이제 아변하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슬리팅 역시 이제 얇게 이제 잘라내는 전극 자체를 이제 잘라내는 그 다음에 이제 건조를 하는 그런 과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공정에 보게 되면 2차 전지 타입별로 이 공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원통형이 있고 그리고 각형이 있습니다. 원통형 테슬라가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각형 파우치형 각형은 또 삼성 SDI 많이 하고 있고 파우치형은 LG화학 SK이노베이션이 좀 주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전극 공정은 좀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조립 공정에서 약간 좀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서 전극 공정 관련 종목들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전극 공정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그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향후에 이제 파우치 형 볼 때 노칭, 그다음에 뭐 스태킹, 뭐 이런 이제 그리고 전액 주입 뭐 이런 이제 종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혼합 과정이에요. 활 물질, 양극할 물질, 음극할 물질. 이게 도전제랑 바인더, 용매를 섞어서 하나의 슬러리를 만드는 거죠. 슬러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우리가 약간 좀 고무차력 비슷한 뭐 그런 느낌 아니겠느냐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믹싱할 때 장비가 필요하겠죠.
믹싱할 때 이런 장비들 뭐 슬로우 믹스, 뭐 바인더 믹스, 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필요할 거예요. 메인 믹싱, 그리고 이제 슬러리 저장 탱크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 믹싱 장비 업체로서 최초로 상장한 기업이 바로 TSI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믹싱 기계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TSI 같은 경우 이제 주력 사업이 삼성, SDI 그리고 LG 화학 쪽에 공급을 하고 있고요. 턴키 방식의 수주입니다. 턴키라는 것은 뭐 갖다 주면 키만 돌리면 작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바로 턴키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턴키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 분체 공급, 그리고 선 분산, 그리고 메인 믹싱, 그리고 저장 및 이송, 이런 장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코로나 믹서, 뭐 스토리지 탱크 이런 것들을 이제 바로 TSI라는 업체가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도 2차 전지가 계속 성장한다라면 투자가 계속 되겠죠. 그러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2차 전지 하면요, 소재 업체들이 많이 폭등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소재 업체가 폭등한 이유는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삼성 SDI 이런 기업들이 증설을 하기 시작했던 게 2017년부터예요. 그게 이제 완공이 됐으니까 그만큼 캐파가 커진 거고, 그에 따라서 양극할 물질이라든가 음극할 물질 뭐 이런 전고체들이 많이 성장해서 왔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다시 한 단계 더 추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장비 업체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명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이제 슬러리를 만들었잖아요. 슬러리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 이제 습식이 되는 거죠. 슬러리를 만들게 되면 이게 습식이 되는 거죠. 습식 상태에서 우리 철분 성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철분이라는 게 안전할 때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들어서 좀 많이 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보마그네틱의 2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를 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년 대비 흑자 전환도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대보마그네틱이라는 업체가 바로 이 슬러리에 들어있는 이 철분 성분을 좀 제거해주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게 세계에서 희한하게 이 기업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한 대 금액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억 조금 넘는다고 해요. 근데 아직 SK이노베이션은 이것도 말 쓰지도 않고 있고, 이 중요성이 아직 잘 안 박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화제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중요성이 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보마그네틱은 슬러리 상태에서, 그리고 다른 업체들이 굳이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들어오려면 또 1년 이상의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건식 탈철기는 일본 업체하고 대보마그네틱이 양분하고 있는데 거의 독식한다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탈철기 부분은 거의 뭐 대보마그네틱이 하고 있다. 그리고 테슬라도 이 업체에 수주를 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는 이 대보마그네틱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소재 인가공 사업에 지금 진출했어요. 올해 이제 완공을 했고, 또 추가적인 증설을 또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소재 인가공 쪽이 어디냐, 바로 리튬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 리튬 중에서도 수산화 리튬 가공 사업을 바로 이 업체에 진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뭐 에코프로라던가 뭐 에코프로 BM